합격자들이나 이제 졸업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그게 또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보시라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합격자 파티하고 합격자 한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봤고 또 이미 졸업하고 나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연락 와서 어떻게 해서 참 정말 고맙다.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또 연락을 주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뭐 제가 이제 합격을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졸업을 했고 응용 수학을 전공하고요. 학교에서 논문 쓰고 이제 조교수로 한 8년 정도 교수로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메가스터디 여기 사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부교수 올라가지 않고 그냥 나와서 저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도 상당히 명예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는 왠지 강사 이러니까 매우 떨어진 것처럼 느꼈는데 뭐 직업적으로 저는 뭐 만족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인생이 살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 기회 중에 하나를 내가 이걸 성취할 수도 있고 저걸 성취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성취할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계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총 6년 동안 이제 제가 뭐 오래됐지만 한 5, 6년 동안 이제 합격생을 뽑아보니까 지금 657명이고 지금 요번 연도에 붙은 친구가 200명이 넘게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8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요번까지 치면. 실제로 이제 재작년이죠. 작년에 합격한 친구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렸고 요번에 합격한 친구는 제가 아직 취합 중이라서 아직 다 안 올렸습니다. 합격 보면 이제 85, 한 180명 정도 이렇게 합격했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연고대만 좀 맡고 있어서 그래서 연고대 합격생만 제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따로 전화 준 친구들만 따로 해서 뭐 그냥 나머지 학교들 이렇게 좀 제가 적어놨는데 올해는 제가 나머지 학교들도 취합을 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한양대 뭐 연고대 떨어지고 진짜 운 나쁘게 뭐 서성한 뭐 이런데 한양대 성대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그 친구들이 전적대가 워낙 안 좋던 친구들이라서 엄청 매우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죄송스럽긴 하지만 일단 이제 그 저도 이제 이렇게 합격자 파티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써먹어서 제가 이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볼륨이고 이제 이렇게 다들 그리고 어떤 1년 동안 고생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받고 그거에 대한 축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다들 만족하고 다들 행복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세대하고 고대는 이제 출제 범위가 이렇습니다. 연세대와 고대는 둘 다 동시에 이제 이 캘큘러스 미적분학 책 한 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 선형대수학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랭의 선형대수학만 들어가고 고려대학교는 이제 이 캘큘러스 이게 여기 지금 랭책 선형대수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급 정도 되면 진짜 연고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고대만 준비하겠다 이러면 미적분학만 하면 돼요. 랭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체급이 좀 낮은 학교다 이런다면 사실 연고대 외에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양대, 성대까지 다 시험을 보고 동시에 합격해서 내가 여기 선택할래 이런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첫 걸음부터 이제 전문대에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또 못 뛰어넘는 친구들은 재편입을 해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연고대는 그래도 재편입을 한다 하더라도 가볼 만한 솔직히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차후에 이제 지금 의대 청원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00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의대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그거에 대해 이제 다니다 보면 나도 의대를 연고대 학생들의 한 80%는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편입 티오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기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 또 기회가 훨씬 생기죠. 의대는 어차피 결국 스펙으로 뽑습니다. 결국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연세대 수학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냐면 미적분학이 나오고 소연대 수학이 나오고 안타깝게도 이제 공학 수학도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전범위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만 나옵니다. 미적분학 내에 이제 공학 수학이 있는데요.
그리고 연세대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험 문제가 또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존에는 12문제, 14문제만 출제됐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19문제가 출제되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19문제, 비수학과는 17문제. 그리고 수학과하고 비수학과가 한꺼번에 같이 묶여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분리돼서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전부 다 서술하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객관식 찍는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2년 내지 3년 걸쳐서 시험 문제가 계속 바뀝니다. 연세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유형도 바뀌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단답형, 객관식 이렇게 대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연세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동안 준비했는데 합격을 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솔직히 제가 장담컨대 연구대에서 뽑는 인원수의 8, 90%는 솔직히 저희 김영편에 비해서 합격시킨다고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저께 갔을 때도 뭐 화학과 친구들도 9명을 연세대에서 9명을 뽑았거든요. 이번에 전부 다 100% 여기서 다 공부한 친구고 기계과 전자과 독학으로 공부한 친구가 한 명밖에 없다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와서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학교 교수로 있었으니까 이 사교육을 사실은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 사교육해서 뭐 하느냐. 그냥 옛날 저는 제 마인드는 거예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에는 뭐 우리 때는 뭐 그냥 알아서 하면 잘 가 이랬는데 요즘은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야 내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수학과하고 비수학과도 이렇게 구분됐다가 또 갑자기 합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이제 일변수, 다변수, 서연대 수학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서술식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연세대가 총 6명 뽑았거든요. 지금 제가 취업한 친구로 합격한 친구를 보면 4명이 합격했고 1명은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1명은 다른 데서 그냥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뭐 수학과도 거의 뭐 준비한 친구들이 거의 합격한다고 봐야 되죠. 그다음 고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적분학만 나옵니다. 미적분학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단답형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고대에 있었으니까 거기 있는 뭐 교수나 제 선배들 후배들이나 거기 아직 교수로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솔직히 채점하기 귀찮아서 단답형으로 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올해는 유독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문제가 쉽게 되면 솔직히 올해는 문제가 쉬워서 전적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 올해는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만점자가 너무 많았고 90점대 이번에는 솔직히 실패했어요. 고대가 시험 문제 자체를. 이렇게 되면 이제 서류나 아까 임국환 선생님이나 이제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험 문제가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서 이제 내가 정법으로 내가 시험을 친 친구, 나는 실력이 전적대가 안 좋고 뭐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내가 성적으로만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으니까요. 그 전년도는 그랬었습니다. 그 전전년도는. 근데 올해는 유독 문제가 좀 쉬워가지고요.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는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수학과하고 비수학과가 구분되고 열 문제로 사실 이 열 문제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명문대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연세대 수학의 편입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는데 연세대는 이제 자주 유형이 바뀝니다. 뭐 어떤 때는 뭐 서술형이 쫙 다 나와버리고 증명 문제가 싹 다 나와버리고 어떨 때는 뭐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한 4년 전에는 학교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가 중간고사로 치러졌던 한 30년 전, 20년 전 학교 본교 내에서 치러졌던 문제들이 편입 문제로 나와서 적중하기도 매우 좋았어요. 잘 순서만 잘 세우면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으니까요. 12문제 중에 한 8문제, 9문제는 실제 시험장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친구는 뭐 거의 만점 가까이 받고 했었어요. 근데 재작년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갑자기 변화해서 학생들의 합격 점수가 30점대로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결판 보기 힘드니까 이제 물리 화학에서 결판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제가 또 뭐 운 좋게 저도 또 노력을 많이 해서 또 이제 연세대가 시험 내는 그 유형을 좀 잘 연구해서요. 연세대가 보면 올해는 시험 문제가 외국 대학의 올림피아드 문제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연습을 시켰는데 수업 시간에 똑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비수학과 학생들은 만점자가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합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재작년보다.
그래서 서술식, 객관식, 단답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되고 사실 이제 수학과고 비수학과가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분리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낮아진 게 아니라 난이도는 높습니다. 생각보다. 문제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지선다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2년 동안 그렇게 나왔고 그 전전년도는 전부 다 서술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올바르게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서술식 문제 나와버리면 또 한 해를 망쳐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둬야 된다. 내가 서술식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제대로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편입의 이제 학습법이라고 하면 연세대는 이제 항상 변화되고 증명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공식 몇 가지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의 문제가 어차피 20% 문제는 안 맞춰도 돼요. 한 7, 80%만 맞춰도 합격은 충분히 거뜬히 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거의 한 4, 5년치가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롤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뭘 강요하냐면 공식을 강요합니다. 한 제가 알기로는 일반 편입에서 공식이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4,000개. 그 4,000개 공식을 매일매일 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연구대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내가 머리를 굴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약간 좀 귀찮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머리가 꼭 좋은 친구가 이길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수능에서는 보면 이제 수능 수학이 상당히 어떤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 문제를 못 풀면 뭐 진짜 서울대를 못 가고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지만 이 편입은 아예 못 푸는 문제를 내면 손도 못 댑니다. 그건 어차피.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만 맞춰도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 훈련돼 있는 문제 맞추면 내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리 논술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되고 그래서 이해력이 없이 그냥 공식 반복, 단순 반복은 이제 합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일반 편입에서도 합격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거의 뭐 100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 친구는 원래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모든 범주를 완벽하게 이제 공부를 해둬야 내가 나오는 범주만 몇 가지만 선택해서 공부하게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둬야 되고 이런 반복성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꾸준하게 문제 유형을 잘 적응하고 연습을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한 800문제에서 900문제를 연습을 시킵니다. 그걸 반복하게 합니다. 그 문제들이 매우 고급 난이도고 그 고급 난이도를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는 고려대학교고 고려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문제가 출제되는데 제재작년 한 2년 전에는 합격 점수가 50점, 60점밖에 안 됐지만 이번에 거의 만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시험 문제가 여기도 시험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설프게 준비했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는 이제 합격 점수가 뭐 7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점, 90점, 뭐 대부분 만점자가 많이 있지만, 근데 사실 이제 만점자나 뭐 90점짜리랑 80점짜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뭡니까? 뭐 전적대나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높은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고려대학교는 이제 시험 문제가 계산형으로 나옵니다. 응용력이 요구되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단답형이 나오고 비수학과는 단답형으로 전부 다 나옵니다. 수학과는 서술형 문제도 나옵니다. 2년간 출제가 쉽게 출제됐지만 이제 그 전 난이도는 까다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뭐 될 거야 이렇게 공부했다가 안 좋고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학생이 이제 모래시계 효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연구대를 준비하다가 성대 한양대 문제들을 풀어보니까 너무 쉽더라. 그래서 거기는 그냥 거저 뭐 자기가 쉽게 합격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지선다형의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범주를 충분히 합격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100점 만점, 사실 만점자 많다 하지만 어떻게 실수 하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계산을 통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긴 하는데 그래도 시험장에 가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한 90점, 80점 정도가 이제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연세대가 출제됐던 문제인데 연세대가 이제 랭 선형대 수학을 낸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스토트 책하고 랭 책 두 권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편입 수학에서는 아예 그 두 권의 책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들, 연세대나 고대에서 특히나 다루는 문제들만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대, 한양대 친구들도 준비 안 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 친구들도 합격 못 합니다. 그들도 정말 소위 말해서 빡시게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연습돼 있는 문제들은 연습돼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 문제 매우 쉽습니다.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연습했던 문제들이라 엄청 쉽게 풀었습니다. 서현대 수학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 기출 문제랑 이제 비슷한데 요번에 연세대가 출제한 문제인데 조건이 똑같은 거 그냥 이 숫자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적분학 범주에서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올림피아드 문제고 외국 대학의 사실 저 MIT 뭐 버클리 뭐 이런 대학들의 그런 아주 고급 난이도 문제인데 미적분학에서는 볼 수 없는 난이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많이 찾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도 아주 쉽게 풀어가지고 점수가 상당히 고득점이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연세대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온 겁니다. 증명하세요라고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럼 공식 몇 가지 외워가지고는 손도 못 대죠. 자, 이거는 이제 수학과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사실 단박에 풀 수 없습니다. 저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하고 한번 생각하고 풀어야지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풀까요? 못 풀어도 됩니다. 이거 푼다고 해서 합격과 불합격의 결판은 못 짓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이 연습돼 있는 이런 문제만 내가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 친구들끼리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맞추는 문제냐? 아닙니다. 뭐 아주 천재가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천재면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벌써 서울대 가 있었겠죠. 그런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 자체는 상당히 어렵고요. 못 푼다고 보시면 되고 간혹 이 문제를 풀었다 치더라도 풀면 뭐합니까? 앞에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하나 더 날리면 그게 더 손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문제만 풀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못 푸는 문제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고려대학교 문제입니다. 고대 문제는 첫 번째는 그냥 편입 준비를 한 친구들은 그냥 니도 풀고 나도 푸는 아주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아주 쉬운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대학 수학 문제라고 하기 또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번에 고대가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수능보다는 약간 대학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있는 문제를 냈는데 뭐 학생들이 약간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던 문제. 학생들이 만점자 많았지만 뭐 한 개 틀린 친구들이 보통 요걸 많이 틀렸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래서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던 문제인데 문제를 알고 보면 엄청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이 또 그렇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벡터 장에서 이제 선적분 문제인데 난이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뭐 연습 많이 했던 친구들은 뭐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단계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5단계는 이제 1, 2월 달에 이제 기초 과정이고요. 진짜 뭐 나는 수학이 뭔지 몰라요. 뭐 삼각함수가 뭔지 몰라요. 미분적분이 저는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이런 친구들, 문과 계열 혹은 뭐 체육 하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문과 친구들. 재작년에 합격했던 친구 하나는 국문과 친구인데 그 친구는 아주 기초부터 해서 재작년이죠. 합격을 5군데 합격했거든요. 연고대, 그다음에 중대, 성대, 한양대 다 붙었어요. 근데 과도 다 달라요. 뭐 건축학과, 전작과, 뭐 수교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붙었어요. 그래서 너는 정체가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1단계 합니다. 1단계 일변수 파트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개념과 일반 편입에서 나오는 웬만한 문제들을 뭐 서성한 중경 뭐 이런 문제들 한 7개년치 전체 문제를 다 풉니다. 우리가 한 6월 달까지는 이제 개념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편입의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최상위권의 문제들을 싹 다 푸는 과정이 이제 우린 6월 달에 끝납니다. 일반 편입은 12월 달에 끝나겠지만 우리는 개념적인 문제나 일반적인 문제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우리의 시작점은 이제 어디서부터 하면 7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6개월 동안 문제풀이만 합니다. 그 문제풀이를
결국은 개념을 잘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문제에 적응이 잘 돼 있어야 합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단계 문제풀이가 있고 3단계 문제풀이가 있고 여기는 거의 올림피아드식 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훈련한 친구가 이기는 거니까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미 풀어봤던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쯤 가면 4단계 가면 이제 학생들이 성적을 내보고 어디쯤 지원해야 될 건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일반으로 지원할 건지 학사로 지원할 건지 그런 말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선대 수학 과정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1년 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미 설명이 돼 있고 1년 커리에 대한 제가 강좌가 따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의대 학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를 위해서 설명을 한 건데 넘어가도록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서 제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뭐 누구나 이제 강사로서는 할 말이 뭡니까? 완벽한 이론을 한다. 그리고 수학적 추론을 우리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롤링 문제고 30문제가 나오면서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을 위해서 빨리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많이 하지만 연고대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잘 찾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추론을 어떻게 잘 집어 나가느냐 그런 연습을 많이 한다. 그래서 문제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이제 킬러 문제들을 푸는데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길게 푼다고 해서 학생들이 잘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집어서 풀어 나가는 과정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서 수리 논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리 논술에서는 막 갖가지를 뭐 해야 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원래 머리가 좋은 놈이 이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명확하고 이제 컴팩트한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되는데 실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제가 자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저 될까요? 저 해도 될까요? 이러면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그 논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또 이제 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전을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전을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꿈이 이제 그냥 과장 정도가 자기가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뭐 저기 뭐야 평생교육원 해가지고 학점은행제를 해서 요번에 따고 그렇게 해서 연고대를 처음에는 떨어졌고 그 다음 연도에 준비해서 요번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사실 연세대 전작가를 합격했거든요. 연세대 전작가에서 한전은 자기도 그러더라고. 좀 아쉽다라고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렇게 좀 그런 욕구를 생기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너 그 안에서 몇 년 내에 이제 임원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임원까지 노리겠다. 그리고 위에 사람들도 축하도 많이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재작년에 합격하고 졸업한 친구들이 있는데 기획과가 7명이 재작년에 합격을 해서 요번에 싹 다 졸업을 했거든요. 그 친구들도 100% 현장에서 다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을 갔고요. 그 중에는 전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이스트도 갔고 나머지 6명 뭐 한 명은 뭐 산업은행 갔고 또 한 명은 국정원 갔고 또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그 뭐 삼성전자나 뭐 라인 좋은 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스펙 뭐 요즘 우리가 뭐 의대에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명예보다도 이제 뭐 저도 사실 명예보다는 이제 이런 뭐 금전적인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실제로 의대를 가는 것도 사실 뭐 요즘은 돈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대를 간 친구들도 항상 말하는 게 스펙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말 이게 자기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는데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졸업을 해서 이제 어떤 친구 요번에 한 친구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어디 가서 취업하려고 물어보니까 거기 담당자가 이제 그 화학 쪽입니다. 이 친구는 화학 회사인데
자기 그쪽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공식적인 건 이제 페이가 낮지만 이제 뭐 기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초봉 우리 7,500에 시작한다. 그리고 1년 한 1, 2년 지나면 1억대 금방 받으니까 여기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전적대에서는 그런 제안을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기회가 이게 정말 스님 그런 걸 스스로 느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연고대 졸업한 친구들이 다 보면 전문대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 중에 하나는 또 강원도 대학의 전문대 안경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둘 다 안경을 하셔서 그래 너 기술 배워라 이랬는데 얘가 여기 강남에서 알바하다가 중앙대 과잠을 보고 자기가 너무 중앙대를 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더래요. 왜 연고대 준비하게 또 왔느냐 하니까 이거 보니까 연고대 전문관이 있어서 한번 왔다가 꼬여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연세대 그 건축공학과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앙대면 중앙대 과잠 보고 막 행복했는데 연세대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 이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래.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연고대가 특별한 건 없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살아가면서 기회가 더 다양할 거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회가 더 많이 생겨 성공의 기회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저도 대학 교수로 있었고 이제 학원의 경험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데 저도 이제 고대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서 기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회는 여러 가지 만들어 나가는 거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눈의 수업마다 말하는 게 5년 뒤가 좋고 10년 뒤가 좋고 15년 뒤가 좋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졸업한 몇 년 졸업한 친구들도 한 번씩 연락 오면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